제가 발표할 주제는 관계 중심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든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해야 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더 많이 그 저 관계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목적이라든가 또 삶에 더 풍성한 삶을 좀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고립된 삶을 사는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더십에도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안 넘어가네요. 리더십이란 리더십이란 제가 정의를 한 걸 보니까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 또 그 단체가 지니고 있는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리더십이 있고 우리가 리더십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특히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리더십을 보면 지행용훈평이라고 했어요. 지는 알고 내가 먼저 이 사업의 본질과 이분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의 본질과 여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그걸 내가 또 먼저 행하고 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쓰고 또 부족한 건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그래서 삼성은 인재 중심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리더는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건 없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관계 중심을 조금 더 많은 역량 치우치는 리더가 있고 과제 중심 또는 성과 중심으로 하는 리더가 있거든요. 관계 중심의 리더라는 거는 그 조직원의 한 사람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과제나 성과 중심의 리더는 일단 목표 중심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지시형으로 이렇게 하고 또 관계도 잘하고 또 이렇게 성과도 잘 내는 리더를 판매형 리더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일 좋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근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간에 단계들이 잘 되었을 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 그리고 위임형 리더는 그 사람들한테 잘 위임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다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저희들은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중심형 리더를 보면서 오늘 준비했는데 이 관계가 잘 되려면 대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화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관계 중심 리더십은 조직을 잘 이끌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오해 없이 소통이 잘 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를 관계 중심 리더라고 하고요.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한 대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청을 하는 겁니다. 경청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죄송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감정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하고 그 감정을 잘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래서 너는 그때 어땠어?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충분하게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말에 공감하면 내 소개하기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들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관계들이 점점 그런 신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무엇을 말을 하든 간에 내 말은 이 사람이 다 수용해 줄 수 있고, 반대로 나도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도 그 사람이 잘 수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마지막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래 그랬지 나도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이제 니보다 더 하거든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런데 한 서너 명이 모였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러고 그에게 공감해 주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말한 사람의 이야기는 파묻혀 버리거든요. 너는 별거 아니야, 난 더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공감해 주고 그 이야기를 더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그 어떤 조직에 있고 뉴스킨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적인 관계잖아요. 어찌 보면은 같은 회사, 같은 뭐 친목 단체, 뭐 어떤 이렇게 있을 때 공적인 관계 안에서 지나친 사적인 관계를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여자들은 특히 보면은 친하면 팔짱 딱 끼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니야 이러면서 팔짱 딱 끼고 가잖아요. 화장실도 같이 가고 뭐 사러도 같이 가고 이러는데, 너무 지나친 그 친밀감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괜히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렇게 해서 거리를 그 적을 만들게 친한 것을 과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친밀감을 나누지 않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하고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서 전체적인 그룹에는 조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다 친밀해지거든요. 유난히 튀려고 아니면 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전체에서 튀면은 안 좋아요. 저도 어떤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다 이렇게 호칭이 이렇게 있는데 혼자만 언니야 이러면 참 이상하다. 나도 친한데 이런데 여기는 언니는 더 친한 것 같잖아요. 괜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리렉션을 잘해야 합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리렉션이 쌓이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알아주는 말, 그런 말들, 그럼 그 과정,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주는 말들을 해주면 좋고, 또 이런 거 있을 때 그 특히 남자들, 부부들 대화할 때 여보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랬어? 우리 저 아들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우리 남편은 그 녀석 내가 한 대 때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저 혼 좀 내줄까? 이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러면 대화가 딱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대화에 맞아. 맞아. 그래.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해도 좋았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일단 부족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 말을 하기 싫어요. 저희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하는데 들어보면 엄마가 잘못했거든. 엄마가 좀 참으면 될 걸. 엄마가 괜히 버럭한 것 같아. 엄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잘못했고 아빠도 그럴 만했는데 이러면 엄마가 화를 더 내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힘들었구나. 그리고 충분히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본인이 잘못한 거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정해주고 장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노력한 점, 잘하려고 했던 실패를 했더라도 잘하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성격, 장점들이 많거든요. 이분은 어떤 성격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외모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부분 더 좋아졌네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더 예뻐졌네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정말 잘하네. 자녀들도 인정해 주면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뿌듯해하고 더 나를 만나면 자꾸 만나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고. 근데 자랑을 할 때 그 부분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 막 하기 힘들잖아요.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좋은 대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내가 속상했을 때 내 감정을 표현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있는 그대로 지금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내가 속이 상했으면 속이 상한 대로 서운했으면 서운한 대로 그리고 그걸 말을 하는 그 대상을 존중하면서 내 기분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now and here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고요. 그게 쌓이기 전에 그리고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과거에도 이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도 참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있으면 바로바로 푸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내 기분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표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이런 행동으로 해서 내 기분이 지금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기분을 알아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내 기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기분이 안 좋다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나 원래 이런 거는 안 좋아해.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 발전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안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뒤것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화낼 거 다 내고 자기는 뒤것 없죠. 시원하게 다 풀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상처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시원해서 나는 이제 다 풀었어. 감정도 다 풀고 화도 다 내고 내 기분도 다 알아줬을 것 같고 이러는데 그 표현을 미숙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하려면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본인은 잊어먹지만 상대방은 있거든. 상대방까지 고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는 것보다는 뒤끝은 없어야 되는데 뒤끝 없기 위해서 내 감정 있는 대로 다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미숙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를 망치는 대화법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근데 하고 대화를 딱 자르는 게 있어요. 일단 끊어봐 이거거든요. 말을 막 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서 안 좋아.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는 그런데 또는 그러나 이렇게 대화의 흐름을 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사람이 말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완전 앞에 말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또 예리하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나 봐 하고 그냥 살짝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관계성이 50% 이상은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걸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 보고 이렇게 그거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나 봐 이렇게 하면은 완전 관계성 끊어지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할 때 아유 그러게 이러면 그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러게 이렇게 하고는 안 돼요. 그다음 대화가 할 말이 없어. 그러게 다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런 표현은 안 좋고요. 그리고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 안 하면 돼요. 그 말까지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표현들 오는 관계를 망치는 대화법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대화를 할 때 나 전달법, 아이 대화법이 있고 너 전달법 해서 유 대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대화법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또는 화가 날 때 반드시 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바랬는데 이게 안 되어서 내가 화가 났다 또는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너를 비방하듯이 원망하듯이 비난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어 "너는 항상 그렇더라." 뭐 아니면 항상, 결단코, 결코 이런 거는 상대방을 좀 비난하는 단어예요. 너는 이게 단정해 버리잖아요. "너는 항상 그렇더라."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방 청소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 오늘 많이 바빴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보고. 근데 "당신 맨날 안 치우고 항상 이래." 뭐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그냥 "오늘 많이 바빴나 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바빴어. 내가 이거 치울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와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실수가 없어서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미안해. 내가 빨리 정리 좀 해 줄게." 아니면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난하듯이 하면은 "나만 이래?" 뭐 "당신만 이래?" 뭐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 좋을 때는 아이 대화법을 하고 대신에 또 상대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는 나로 시작하지 마세요. 막 힘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런 걸 말을 했는데 그럴 때는 "나도 그랬어." 이게 공감을 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이런 표현보다는 "네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나도 그랬어."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래." 그래서 그 힘들다는 걸 표현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그걸 확 내리지 말고 충분히 받아주는 거,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알아주는 거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늘 쓰는 것만 써요. 그래 속상했구나. 화가 났구나. 뭐 그 이상 잘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근데 그래서 네가 그래서 많이 뭐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우울했구나. 아니면은 섭섭했겠구나. 아니면 서운했겠구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아이 대화법이 아니고 "네가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주는 그런 대화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고객이라든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만나서 잘 모르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센스 있는 잡담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잡담을 잘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잖아요. 센스 있는 잡담의 기술 첫 번째, 인사에 한마디를 더 붙여라.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말한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끝났으면 우리 의례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상대방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반갑습니다." 이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할 때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한마디 더 붙여주는 그게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거고 이러면 잡담일 수도 있죠. 안 해도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함으로써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근황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최근에 이사하셨다면서요. 아니면 "아유 얼마 전에 손주 보셨다면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긴 어때요?" 이러면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니까 요런 것들도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좋고요. "상대가 기분 좋게 이야기하도록 또 유도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상대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어 저는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집에 가면은 집이 깨끗하면은 진짜 너무 깨끗하세요. 진짜 정리정돈을 잘하세요." 이러면 "우리 아들이 맨날 전화가 온다." 뭐 이러면서 불평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아 귀찮아 죽겠다." 이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이렇게 안부 전화를 잘한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녀들이 효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런 이야기했을 때 "그 아들은 왜 이렇게 엄마 괜찮은데 계속 전화하는지 몰라." "그쵸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했다 그러면 "그랬냐."고 하면서 "어떻게 그거 해내셨어요?"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술술술술 자랑거리인데 또 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해요?" 뭐 이렇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분은 나를 만나면 늘 기분이 좋거든요. 내 자랑도 많이 할 수 있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 주고 나를 잘 이해해 주니까. 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상대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 그다음에 디렉션과 맞장구를 아끼지 마라. 잘 들어 주는 사람. 이거는 디렉션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죠. 디렉션은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한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근데 똑같은 액션을 반복하는 거는 쪼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래는 또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똑같이 하면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뭐 그것에 대해 쪼끔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거 또 리액션을 잘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고 리액션은 1.2배 그리고 반박하는 거는 좀 지양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신나게 했는데 근데 어머니 뭐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주제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당을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당은요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싹 쌓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고요. 지양이지 지향이 아니고 지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 주제가 약간 끊기거나 아니면 대화가 멈출 때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아 그러고 보니' 이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막 했어. 그래 가지고 뭐 "누구는 어떻고 뭐 어떻게 뭐 어떻다." 그러면 "아 그러고 보니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넘어가고 다른 주제를 할 때 이거를 적당히 사용하면 좋은데 대화와 관련이 없는 "그러고 보니"는 진짜 엉뚱맞고 이상하거든요. 그런 대화도 이제 괜찮고요. 그리고 센스 있게 칭찬을 하라. 상대를 늘 좋게 보고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센스 있게 칭찬 역시." 역시 뭐 "나는 당신이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여전히 잘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거 이런 표현들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잡담을 뭐로 잡담을 할까? 그러면 이 잡담은 잡담에서 그치려고 하는 잡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잡담은 대화를 들어가는 과정이고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이야기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늘 가서 뉴스킨만 이야기하면 나는 뉴스킨 때문에 늘 오는 사람이 되거든. 그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잡담의 주제는 날씨 가장 무난한 주제고요. 요즘 많이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추운 것 같아. 이런 것도 좋고요. 취미, 그분이 하고 있는 취미, 뭐 골프를 하시네요. 아니면 뭐 글쓰기를 하시네요. 뭐 이런 취미, 나는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뉴스, 그 주의 새로운 소식들, 뭐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연예인이나 정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관심을 갖는 이야기 그거 괜찮아요. 특히 자녀 이제 성장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좋든 나쁘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건강 비결 건강 관리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음식 인기 있는 음식이나 단골 가게를 추천해 주는 거 요런 것들도 잡담의 주제로 이야기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잡담 잘 활용하면 관계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에 있어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그냥 윈스타만 보더라도 우리 형제 라인 있고 우리는 각자 누구나 다 스폰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듯이 그리고 또 파트너가 이제 있고 또 생길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형제 라인 같은 경우는 함께 협력하는 한 팀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스폰서나 나의 파트너만 내 팀이 아니라 형제 라인은 엄마의 형제잖아요. 엄마의.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자식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는데 그저 손가락이 없는데 그래서 그 모든 라인이 잘 성장해야지 우리 엄마인 스폰서가 마음이 편안할 거고요. 또 우리도 모든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이 형제 라인이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요. 형제 라인이 함께 성장할 때 그럴 때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한 형제 라인은 침체됐고 우리는 잘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형제 라인에도 그래서 자주 못 만나면 이모티콘이나 뭐 인정해주는 메시지나 칭찬이나 격려 이런 거 할 때 같이 동참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함께 모일 때 혹시 부정적인 경험을 나누기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끔 나도 이랬어, 나도 이랬어, 부정적으로 진짜 이건 힘든 것 같다 이러면 결론이 힘든 걸로 끝나거든요. 그런 대화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힘든 것을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쌓여요. 그리고 제가 now and here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형제 라인이 아닌 스폰서와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되어 있는 형제 라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좀 보내거나 보고 싶다고 하거나 가끔씩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러면 같이 이제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어째 지내는지 근황도 좀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옆으로도 눈을 좀 돌리는 위아래만 보지 않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도움이 되고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같이 공유해주고 그런 정보를 공유해줬을 때 당연시 여기는 것보다는 항상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이런 표현들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인데요. 참 제가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 스폰서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파트너의 관계가 힘들더라고요. 스폰서는 힘들진 않아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자녀처럼 엄마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진짜 힘든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은 우리 집에서도 애들 힘들잖아요.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이 파트너의 관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먼저 본이 되려고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걸 가르치고 알려줬다면 그게 되는 것을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게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성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의 성향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주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항상 스폰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늘 사랑하는 마음과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트너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고 뭐가 필요할지 뭐가 도움이 될지 추천해 주는데 어떤 시스템, 어떤 교육, 어떤 책 뭐 이런 것들도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잘 추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제와 필요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 부분들을 채워준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친밀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인이 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파트너가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는 공동 관심사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사람 대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아까 그 대화법 있잖아요. 잘 들어주고 이야기가 충분히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름으로써 친밀해지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은 잘하고 못하고는 시간이 가면 되는 건데 관계가 안 좋고 불편해지면 이 모임을 계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티타임이나 식사 타임이나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준다든가 이런 작은 관심들로 하여금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초기에는 더욱 아낌없이 제품의 지원도 도움이 된다.
저도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많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쓰는 건 많고 대본도 하다 보면 푹푹푹푹 짜주고 이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저만큼 쓰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막 바디젤 쫙 뿌리고 이러면은. 근데 어느 날 소리 없이 그 스폰서 사장님이 남몰래 바디젤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한 쟤를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마음대로 데모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이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도 똑같지 않을까.' 초기에는 우리가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막 쓰고 우리 스폰서님들은 저의 스폰서님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데모 본인 거 다 가져와서 다 발라 주고 이렇게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 참 그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기 때 특히 많이 힘들 때 좀 지원해 주는 거는 파트너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잘할 거라는 거를 끝까지 믿어 주고 또 하려고 했던 것을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고 믿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네요. 스폰서와의 관계. 스폰서는 정말 내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바란다고 그러죠. 나보다 내가 잘 되기를 더 바라는 사람이 스폰서고요. 스폰서는 나를 항상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스폰서를 먼저 신뢰하고 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내 힘으로 하겠어 맞는데요. 근데 스폰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다운될 때 스폰서가 나를 내 상태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요청을 하세요.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좀 알아서 내가 필요할 때 좀 상담을 좀 해 주고 힘들다면 말해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제가 사업 초기에 막 불만을 이야기했거든요.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주냐고. 내가 말하자 모르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하지 않는데. 근데 스폰서라면 뭐 신도 아닌데 스폰서라면 딱 보고 힘들 것 같으면 와서 딱 먼저 말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세요. 아기처럼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스폰서도 사람입니다. 항상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도 부족한 게 있으면 이해하세요. 그냥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파트너에게 완전한 스폰서가 아닌 것처럼 스폰서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스폰서의 고충을 좀 알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폰서는 늘 시간이 많고 아니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늘 말하면 우리한테 해 주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늘 시간이 많은 거가 아니라 스폰서도 스케줄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조금 예의 있게 2-3일 전이나 뭐 미리 스케줄 좀 물어보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이럴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고충이 있어요. 여러 한 파트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고충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고 또 스폰서는 무조건 주는 사람, 파트너는 무조건 받는 사람. 이거 아니죠. 그리고 그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녀들도 우리가 무조건 주더라도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엄마." 이러고 초콜릿 하나라도 선물 이렇게 갖다 주면 내가 니한테 주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걸 받지만 엄청 감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폰서도 무조건 밥 사주는 사람, 무조건 차 사주는 사람, 무조건 뭐 이렇게 해 주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나도 입장이 또 반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에게도 마음을 표현하는 거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필요하고요. 스폰서의 장점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스폰서도 격려해 주는 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는 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거 또 스폰서 잘하는 것들도 격려해 주면 어 파트너한테 칭찬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스폰서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그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한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세워서 스폰서하고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게 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해심을 갖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는 대화는 편안함을 주어서 관계를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